안녕하세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 무엇인지 제가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고 또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평범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딱 한 가지 빼고요. 저에게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아빠는 무척이나 돈을 잘 버셨어요. 제가 어릴 때 항상 미제 음식들과 옷들을 사오고 늘 저에게 최신기기나 장난감들을 사주셨으니까요. 그런 아빠가 저에게는 영웅 같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도 커서 우리 아빠처럼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가 돈을 잘 벌고 또 바빠서 집에 안 들어오니까 저에 대해서 소홀해졌어요. 항상 원정아, 너는 아빠한테 이거 말하지 마. 엄마가 냉장고에 음식 해뒀으니까 너 혼자서 챙겨 먹고 엄마 밖으로 나가서 잠깐 친구들 만나야 하니까 엄마 밖에서 논다는 사실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렸던 전 엄마가 저를 싫어해서 저희 집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무서웠지만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저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와도 전 어쩔 수 없이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날들이 지속되니까 하루하루 지옥 같더라고요. 결국 아빠와 저 단둘이 집에 남아있을 때 제가 참았던 눈물을 쏟고야 말았어요. 아빠, 딸, 갑자기 왜 울어? 학교에서 누가 괴롭혀? 도대체 무슨 일인데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딸? 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바로 엄마가 날 싫어하나 봐. 나를 두고 막 밖에 나가고 엄마가 자기 나가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하면서 울었죠. 아빠는 직감적으로 느낀 겁니다. 엄마가 바람났다는 것을요. 아빠의 직감은 맞아떨어진 거고 저는 한순간에 아빠에게 고자질한 아주 나쁜 딸이 되어 있었어요. 전 당황스러웠고 엄마는 아빠에게 추궁을 받고 결국 바람핀 사실을 시인했죠. 엄마와 아빠는 헤어졌고 전 엄마에게 아빠가 없을 때 무진장 욕을 먹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야? 내가 아주 딸년을 잘못 키웠어. 넌 절대로 그러고 살지 말아라. 앞으로도 보는 일 절대 없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요. 전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존재가 너무나 혐오스럽게 느껴졌어요. 남들은 엄마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전 그러지 못했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순간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가슴속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전 조금은 결핍된 아이로 자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인 거죠. 애들은 보기만 해도 정말 순수하고 참 따뜻한 존재였어요. 조건 없는 내리사랑을 주고 싶었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난 비록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너네만큼은 내가 그 대를 끊고 사랑을 무한히 주리라 하면서 평일에는 사립 유치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고아원 같은 곳에 가서 저희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고 행복하더라고요. 나의 젊은 나날들은 이런 어린 아이들로 기억되지 않을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이 희망을 정말 모두 다 주고 싶다 라고요. 전 진지하게 저희 일에 열중을 했는데 그런 저희 모습을 보고 한 남자가 저에게 반한 겁니다. 주말마다 봉사를 갈 때 그때 함께 온 봉사활동을 시작한 의대생들이었어요. 그 의대생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제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목욕까지 시켜주는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남자가 처음에 저에게 말을 걸었을 때 좀 놀랐죠. 저보다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고 또 제가 봉사하는 걸 누가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놀라디 놀란 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주말에 너무나 갑자기 피곤해서 계속 봉사를 하다간 정말로 몸살 걸리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주까지만 봉사를 하고 몸 회복되고 다시 봉사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먹어요. 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번호를 받아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밥을 먹으러 간 그날 제가 고백을 받은 거였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우리 같이 봉사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죠. 제가 그쪽 굉장히 좋아했는데 전 아직 학생이고 또 누나는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직장인과 학생과의 관계 이어지기 힘들까 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숨겼는데 이제는 제 마음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저 만약에 누나가 저에게 오면 저 절대로 누나의 그 빛나는 찬란한 빛에 눈 감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누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 손을 꼭 잡고 제 눈 봐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헉 하고 깜짝 놀랐죠. 그날 고백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못 꿨습니다. 늘 사랑을 못 받고 살아온 절. 누군가 그렇게 절절하게 좋아해준다는 사실이 저에겐 좀 믿겨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부족한 내가 어디가 좋다고 이렇게 좋아해주는 거예요. 난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바보 같은 존재인데? 라고 말을 하자 아니라고 누나는 누나 자신을 더 사랑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그 과정에서 용기를 줄 테니까 내 손을 잡고 우리 미래를 그려보자고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제 어깨는 항상 무거웠거든요. 아빠는 사업이 잘 되다가 엄마와 이혼한 후로 힘든 나날들을 겪고 있었고 제가 그 무게를 감당하려고 조금 일찍 일을 시작한 곳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남자친구가 생긴 전 정말 그 누구보다 빠르게 불장난 같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도 되는 건가? 나 정말로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루하루 그런 나날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게 되었고 정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이 남자와의 영원한 미래를 꿈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보니까 그 남자와 지낸 날들이 너무나 행복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친이 인턴 실습을 마치자마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무척이나 좋았죠, 정말로요. 그렇게 저희들은 결혼을 기약하면서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이유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아빠도 과거의 아픔을 씻고 조금씩 사업자 길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한 여자를 다시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게 되었어요. 어쩌면 저에게 새엄마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제가 원래 친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새엄마에 대한 존재를 자꾸 거부하게 되어서 아빠는 저를 배려해서 재혼을 하지 않고 그저 교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죠. 저도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새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일 때까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새엄마는 무척이나 좋으신 분이었고 정말로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자기 일도 확실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새엄마를 믿고 아빠와 교제를 지속하도록 하게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빠가 여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죠. 하여튼 아빠에게 여자친구도 생기고 저에게도 결혼을 기약한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야 인생이 좀 안정된 것 같다고 느끼면서 전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인턴 끝내고 페이닥터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전 그 고백을 황홀하게 받았습니다. 아직도 눈앞이 생생해요. 갑자기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밤 9시에 저를 불러낸 그 남자. 뭐야, 이 시간에 뭐 말하고 싶은 거라도 있는 거야? 뭔데? 무슨 일인데? 왜 그런데? 일단 나를 따라와봐.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한 지하에 있는 바에 갔고 그곳에 있는 무대석에 올라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저에게 고백을 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술 마시는 날이면 너가 더 보고 싶고 불어오는 바람에서 네 목소리를 느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넌 아마 모를 거야. 난 너가 정말 너무 좋아. 누나가 너무나 좋고 누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누나 사랑해. 나랑 결혼하자. 자기야, 나랑 결혼하자. 라고 하면서 손을 내민 겁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청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 고백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간과 쓸개를 빼줄 정도로 난 각오되었다고. 너라는 남자에게 푹 빠질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고백을 받았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 존재를 알고 무척이나 반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할 정도였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남친이 자기 유치원 교사라고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라고 말을 하자 시댁에서 난리가 난 거였죠. 제대로 된, 아니 근본도 없는 애를 우리 같은 의학 박사 집안에 들이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요. 사돈들 사람들은 뭐하는 집안이냐고 하니까 이혼하시고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장인어른 되실 분은 건설자재 판매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솔직히 외부에서 볼 때 건설 일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박사까지 한 그 시댁에서 저희 가족을 무시하고 난리 난 거죠. 의대까지 보낸 우리 아들 절대로 그런 집안에 장가 못 보낸다고요. 그런데 전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다가도 사실 시댁의 마음이 어떤지 저도 예상이 되니까 귀하게 키운 아들이니까 그만큼 더더욱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었겠죠.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 그토록 사랑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할까? 그게 그 남자와 나를 위한 일일까?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게 옳은 일인 걸까? 하면서요. 답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저 눈물을 머금으며 시간이 흐르길 그리고 시댁의 마음이 바뀌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하지만 남친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 절대로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하면서 단식까지 하면서 집안에서 결혼 허락을 받아낸 겁니다. 당연히 아들이 병원도 안 가고 죽겠다고 하면서 집안에 드러누워 밥 한 숟가락 안 먹는데 어떤 부모가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겠어요. 시모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체념을 한 거죠.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전 아빠가 실망할까봐 시댁 쪽에서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금 여러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어서 상견례가 미루어진다고만 말할 뿐이었죠. 아빠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전 그저 미안할 뿐이었죠. 하지만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시댁에서 미움을 받고 결혼 반대까지 당했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하여튼 여차저차 아빠와 함께 전 상견례장에 가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면서 상견례장에 들어왔습니다. 시몬은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 네, 사돈 되실 분이군요 하면서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안한 분위기였어요. 아빠는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러지? 하면서 점점 표정이 일그러져 갔고요. 시몬은 바로 우리가 의학박사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남편 집안도 그렇고 다들 박사과정까지 끝나고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배운 지식층이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형제들도 다들 자식 키워서 의대 보내고 사자 들어간 직업 가지고 있는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나만 그러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 좀 화가 나네요. 난 한 번도 이런 며느리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으면서 예? 아니 그런 건 못 들었는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뭔 귀천을 그렇게 따져요. 그런 게 있습니까? 사돈 되시는 분이 우리 딸을 그렇게 속으로 무시하고 안 좋게 보시는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그렇지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난 사위가 의사라서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서 결혼을 허락한 겁니다. 너무나도 바르고 성실한 우리 딸이 그런 딸이 허락을 한 남자면 정말로 괜찮은 남자라고 믿어도 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우리 딸을 제가 그만큼 믿으니까요. 그런데 사돈은 아들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우리 딸을 믿어주지 않는가 보네요. 하면서 나름 받아쳤죠. 순간 분위기가 쎄해지고 아빠도 속으로 진땀을 흘리는 게 눈에 다 보였습니다. 점점점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예비 신랑의 어머님을 보고 엄마 제발 그만해. 여기서 기싸움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진짜 끝까지 아들 힘들게 하고 싶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진짜로 하면서 막 몰래 화를 냈죠. 하여튼 그런 상견례가 지속될 때 갑자기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전 너무나 놀랐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요. 그 여자는 제 새엄마였습니다. 아직 아빠와 정식으로 재혼한 상황이 아니라서 상견례에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부른 거였습니다. 일 끝나고 늦게라도 올 수 있으면 와달라고. 아무래도 딸이 엄마가 없다는 걸 알면 무시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전 상상도 못한 존재의 등장이었기에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고맙다 하면서요. 그런데 새엄마가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시몬가 숨을 턱 막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전 속으로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했죠. 그러자 시몬은 아니 교수님이 어떻게 된 거지? 잘 안녕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내와 오래전에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들었는데 안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사건이 최 교수님이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지금 만나고 재혼 준비 중인 여자가 여자입니다. 내 딸 새엄마가 될 사람이고요. 왜 아는 사람인가? 라고 하자 새엄마는 아니 환자분이 하면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몬은 몇 년 전 폐암 4기 판정을 받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하다가 그때 마침 폐암세포 추적치료 임상실험 시작이 되었던 거였어요. 바로 시몬은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임상실험에 참가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한 겁니다. 그때 그 임상실험 담당 교수가 저희의 새엄마였고 엄마가 지도교수로 있는 연구팀에서 그 임상실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시모의 바람에 엄마가 시모를 임상실험 대상자로 뽑은 거고 결과가 좋아서 폐암세포가 70% 가까이 줄어들게 되어 시모가 건강하게 살고 있었던 거였죠. 지금까지도 꾸준히 병원에 가서 새엄마한테 치료를 받은 거였습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며느리가 자기 목숨을 살려준 교수의 새딸이라니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은 시모는 털썩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너무나도 미안하다. 정말로 못된 짓을 너에게 한 것 같아서. 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무시했을까. 넌 존재 자체로 귀한데 내가 정말로 어리석었구나. 사람 겉모습만 보고 큰 코 다친 게야. 너무나 미안하다 정말 하면서 용서를 비는데 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새엄마는 알게 된 거죠. 자기가 나타나기 전에 상견례장에서 아빠와 저를 시모가 무진장 무시했다는 사실을요. 새엄마는 따끔하게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아니, 이제 사돈 되실 분, 아무리 그래도 사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말하는 사람은 몇 초일지도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말을 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환자분도 벼랑 끝에서 살아 나오셨으면서 왜 그렇게 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안 왔으면 어땠을지 뻔하네요. 전 솔직히 사람 변한다는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믿어볼게요. 하면서 말하자 시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죠. 한순간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된 거였어요. 전 그때 새엄마가 정말 무슨 원더우먼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진짜 너무나 고마웠어요. 저에게 찾아온 한 줄기 찬란한 별빛 같다고나 할까요? 먹구름이 잔뜩 낀 상견례에 정말 눈부신 별빛 꾸러미를 툭 하고 내려준 사람 같았어요. 시엄마 덕분에 상견례를 잘 끝낼 수 있었고 전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은 시모는 저에게 편지를 쓰면서 진심을 전해줬어요. 자기는 이제껏 살아온 방식들에 있어서 큰 후회를 한다고. 너와 사돈 덕분에 나의 과오를 깨닫고 이제는 절대로 그러한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서요. 어른이 저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됐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 진심이 저에게도 통했기 때문에 전 알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지금은 정말로 시댁과 사이가 좋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 극적으로 꼴인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제가 지금은 너무나 좋네요. 그리고 새엄마와 아빠는 제가 결혼한 뒤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젠 새엄마를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준 새엄마를 더 이상 나무라 생각하기 싫었어요. 힘들어하는 아빠의 곁에 다가와서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손길을 내준 새엄마를 이제는 엄마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서요. 전 결핍도 있고 어릴 때 엄마에게 버려진 기억 때문에 남들에게 벽을 치는 버릇이 있는데 새엄마가 그런 저희 마음을 허물게 해줬어요. 힘들고 축축한 이불 속 겨울을 지내고 있던 저희에게 다가와줘서 고맙습니다. 제 마지막 숨결까지 새엄마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저희 진심을 표현했고 저희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여곡절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해지고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함이 지금 저를 지키고 있네요.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 그리고 직업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저희 시모가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큰 코 다쳤어요. 하여튼 정말 저의 긴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도 쌀쌀하고 가을이라 온도 차이도 큰데 다들 가디건 같은 거 꼭 챙겨 다니세요. 감기 걸리면 정말 큰 고생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이시길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